오늘은 레몬법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님이시죠. 정대용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교통량이 작년 동기보다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사고의 발생률도 확률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지만요. 조사 결과 자동차 결함 때문에 발생한 충돌 사고 건수는 사고의 불과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실 94%가 사람의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요즘 들어서 뺑소니 사고 관련 리포트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한인분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자주 하는 질문들 한번 살펴보고요. 또 뺑소니 사고부터 내가 보험이 없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해결사 정대용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뺑소니를 당했을 때 쫓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네. 제목을 네. 제가 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네, 너무 확 와닿네요. 정말 네, 뺑소니 네. 당하면 어떻게 쫓아가야 되나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네. 쫓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도와드린 손님들이나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뺑소니를 당했는데 쫓아가서 네. 또 짧게는 몇 블락, 길게는 막 장거리 레이스를 본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네. 쫓아가가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근데 쫓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여자분이세요. 아. 그래서 여자들이 더 용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쫓아가야 되는지 또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쫓아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예. 필요가 없나요? 네. 네. 제가 그 최근에 그 받은 사례나 도와드린 사례가 한 번은 뒤에서 차를 받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예 서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앞차를 추월해서 아, 도망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 여자 상사분이셨는데 네. 이분이 몇 블락을 쫓아가서 그 이제 신호가 막히는 그게 갔을 때 그 차 번호를 외워서 네. 막 숨이 가쁜데도 그 번호를 외우셔가지고 네. 이제 그 차를 보내고 적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네. 이 케이스는 이제 최근에 잘 세틀이 됐습니다. 오.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이따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려서 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가는데 옆에 주차된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탁 부딪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충격으로 막 옆으로 밀려갈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그 차에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 차 운전자가 내리지도 않고 이 또 역시 여성입니다. 막 칠 듯이 다가와서 네. 길을 비켜줘서 이렇게 됐는데 또 여자분이 더 용감하세요. 어. 그 와중에도 또 차 번호판 번호를 찍으셨더라고요. 사진으로. 예, 네. 번호를 찍으신 거죠. 예,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 그래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쫓아가야 될까? 네. 예. 의외로 또 뺑소니 사고 네. 크던 작던 많이 경험하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송 전에 우리 전도사님도 네. 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맞아요. 예, 네.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뺑소니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뺑소니를 하는 이유가 캘리포니아나 미국 전체에서 도로교통법상 사고가 났을 때는 서로 상대방과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도록 그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네. 그것을 하지 않고 또는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았을 때 이것을 뺑소니라고 히트앤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인포메이션을 교환하지 않는 이유는 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본인한테 뭔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본인이 불리한 게 있겠죠.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내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것 플러스 네. 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험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험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보험자. 네. 굳이 달려가서 잡아오셔도 그 사람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보험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주운전인 경우가 있죠. 음주운전 네. 또는 뭔가 또 범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을 쫓아가서 상대방 번호판을 외워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 예.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험으로 보상을 받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 네. 첫 번째 그 차수리부터 쉬운 것부터. 차수리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동차 보험 중에 컬리전 커버리지라고 있어요. 네. 컬리전 이거는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라도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either way.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상대방이 나를 커버를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험으로 차수리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도 역시 컬리전을 통해서 수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컬리전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데 디덕터블이 항상 적용이 되죠. 뭐 500불인 경우도 있고 1000불인 경우도 있고, 요즘은 조금 보험료가 비싸서 1500불, 2000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디덕터블이 적용되는 이 컬리전 커버리지를 통해서 일단 차는 수리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컬리전 커버리지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곤란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그러면 다쳤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하면 이럴 경우에도 UM 커버리지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소개해 드렸는데 네.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와 동일하게 그 적용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보험 중에 UM 커버리지,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걸로 해서 그 보험으로 커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도 유M 네네. 커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뺑소니인 경우에도 지금 네.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 정보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뭐 운이 좋아서 또는 경찰이 뭐 운이 좋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요즘 경찰이 막 부지런해서 그 정도로 막 범인을 잡아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뭐 상대방이 보험을 알아내면 다행인데 도망갔다고 했을 때는 거의 보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걸로 해서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 유엔 커버리지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네. 거의 다 미니멈으로라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꼭 해야 되는 보험 건 에이전트가 물어봐야 되는 네, 거죠. 대신에 네.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이 UM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을 때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보험을 파시는 뭐 보험회사 브로커나 에이전트 분이 상대방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입하지 않는 것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UM이 없는 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하시고 네. 미니멈이라든지 아니면 25,000 뭐 3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 도와드리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이 UM이 네.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프리웨이에서 뒤에서 크게 부딪혔습니다. 크게 부딪혔는데 사고 컸기 때문에 CHP가 출동해서 이제 상대방 인포메이션을 교환을 CHP가 받아서 이제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CHP 리포트, 경찰 리포트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다 그럴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사람이다. 뭐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보험이 없으니까 캘리포니아에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좀 제약이 있고 해서 좀 홀대 받으셨다 그럴까요?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한 달 정도 뒤에 경찰 네. 리포트를 받아봤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보험이 있어서 그걸로 다행히. 이렇게 커버가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좀 병원에서 홀대 받으셨다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최소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네. 되나요? 최소 UM의 최소는 네. 15,000불, 개인당 15,000이고요. 사고 전체를 통해서는 3만 불입니다. 그래서 15,000, 3만이 이게 이제 최소 가입 금액이고요.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최소한 5만 불 네. 또는 이 사고당 한 10만 불로 해서 좀 높여 놓으시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이것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뿐만 아니고 보험 커버리지가 낮을 때도 그 상대방 보험을 먼저 쓰고 네. 부족한 부분만큼 예를 들어서 제가 UM이 5만이고 상대방이 미니멈으로 해서 15,000일 경우에는 15,000까지는 상대방 보험을 쓰고 5만에 들었다고 5만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15,000 거를 썼으니까 상대방 걸로 그러니까 나머지 35,000은 제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험료가 UM 커버리지가 한 네, 어느 정도? UM은 네. 생각보다 보험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않습니다. 네. 예, 한 달에 뭐 한 10불 정도, 어. 20불 정도고요. 네. 대신에 보험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절반 가까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컬리전이라고요. 네. 교통사고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차수리비에 대해서가 이게 가장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예, 한 절반 가까이가 그 정도 되고요. 네. 이제 UM은 이제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쫓아가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쫓아가면 네. 일이 더 꼬입니다. 더 꼬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케이스도 쫓아가서 아니면은 사진으로 상대방의 그 번호판을 찍었잖아요. 네. 그럼 그 번호판을 찍어서 차주가 누군지 찾아내야 돼요. 네. 실제로 차 주인이 운전한 사람이 실제로 차 주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차 주인을 찾아내는데 뭐 탐정을 쓰는 게 아니고 DMV에 요청을 하면 네. 차 주인이 리지스터 오너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찾았죠. 그 리지스터 오너한테 편지를 보내요. 너가 이때 사고가 났는데 네가 실제로 운전한 게 맞냐? 맞으면 자동차 보험을 차에 들어있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라고 하고 네. 그러면 그때 당시 리지스터 오너가 운전하지 않았으면 누가 운전했는지 이제 신원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차주가 운전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차가 그렇죠. 도난된 차량이거나 네. 차가 도난됐을 경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폐차되는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네. 차 이제 폐차로 바디샵으로 가는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 차의 주인이 아닌 경우가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사람을 찾아서 또 보험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데 뺑소니를 당했어? 그러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UM을 쓰는 게 그게 훨씬 더 간단하고 뭐 손님이 간단하다기보다 변호사가 일하기가 더 편하죠 사실은.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뺑소니 사고가 나면 쫓아갈 필요가 없다. 네, 위험하게 절대로 위험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해주셨고, 네. 자 뺑소니 사고가 이제 났어요. 그 이후에 단계별 당황하기 마련인데 단계별로 어떻게 그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마 당황하신 다음에 이제 옆에 누구 지인을 통해서 교통사고 변호사 아는 사람 있냐고 소개 받으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소개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뺑소니를 당했을 때는 증거가 이게 내가 뺑소니를 당했는지 네. 아니면 내가 내 잘못으로 차를 어디 갖다 박았는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증거가. 그때 증거로 사용되는 게 네. 경찰 리포트입니다. 경찰에 내가 리포트를 한 이 기록이 증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실 게 경찰 리포트입니다. 경찰 리포트.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LA 카운티에 사시거나 LA 쪽에 계신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네, 가도 접수 안 받아줍니다. 워낙 사고가 많아서 많아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앰뷸런스가 와서 사람을 싣고 ER에 응급실로 간다든지 아니면 차가 완전히 뭐 뒤집어져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 정도 아니면 경찰서 찾아가도 접수 안 받아줍니다. 그냥 웹사이트 LAPD 이쪽으로 org로 해서 들어가시면 네. 그냥 구글에 오토 컬리전 리포트 LAPD 그러면은 딱 링크가 나와요. 그래서 접수 거기에 이제 사고 내용 접수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증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회사에 리포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DMV에 리포트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혼자 하시기 좀 번거롭고 힘드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네. 요청하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뺑소니를 당했을 때는 내가 사람을 쫓아가서 상대방 번호판이나 운전자 인상착의를 기억하실 필요 없이 그냥 경찰 리포트를 통해서 이게 증거를 확보하신다. 그게 이제 뺑소니를 당했다는 증거,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뒤에서 차가 이렇게 살짝 받쳤을 때 네. 이제 차 주인이 이제 내려서 그 상대방 차에 가서 주인한테 이제 정보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잠깐은 차가 이제 멈춰져 있으니까 그때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도 상관없죠. 상관은 예, 없어요. 왜냐하면 네. 서로 찍는 게 사실은 맞죠, 그죠? 번호판이라든지 그쵸. 다친 부분, 그 데미지 난 부분에 사진을 찍는 게 맞는데, 네. 안 내린 경우에는 네. 잘 봐야죠. 도망가는지 아니는지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하지 그래서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네. 또 이게 지금 방송하던 중에 좀 생각이 나는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다치면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카이로프랙터 선생님이 계신데 네. 한 번은 연락이 와서 그 카이로프랙터 병원 직원이 뺑소니를 당했다는 거예요. 네. 뺑소니를 당해서 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먼저 일단 경찰 리포트부터 하시고 엄마와 아들이 타고 있어서 했는데 그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오냐 그러니까 이분이 UM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를 당했는데 정말 보상도 못 받고 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 UM을 커버리지를 가입하고 있다면 뺑소니를 당했을 때도 상대방 그 인포메이션을 몰라도 충분히 보상받을 길은 열려 있다.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UM 커버리지 굉장히 중요한 네. 커버리지인 것 같습니다. 뺑소니 사고 후에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경찰 리포트를 먼저 해야 된다. 네. 또 보험회사 리포트, DMV 리포트를 네.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죠. 그 DMV 리포트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 1,000불 이상 데미지가 났을 때는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제 SR1이라는 그 DMV 리포트 양식이 있습니다. 구글에 치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보험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보험 정보를 적는 게 제일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보험이 있는지 상대방도 보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 그러면 없다고 하면 DMV에서 그 상대방 운전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보험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보험이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뭐 감옥을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제 페널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면허를 정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DMV 리포트하는 이유는 그거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좀 처리하기 어려운 또 네,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 네, 특히 뺑소니는 네. 좀 심적으로도 많이 놀라고 그렇죠. 좀 그게 이제 쇼킹하죠, 그죠? 당황스럽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좀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혼자 처리하기 힘들 경우에는 변호사님께서 또 이 절차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네네. 네. 네, 오늘 주제가 뺑소니를 당했을 때 쫓아가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정대용 변호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네. 요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또 이제 한인분들이 좀 자주 물어보시거나 좀 이렇게 약간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네. 내가 내 잘못이 아닌 경우로 사고가 났을 때는 차량 수리, 그다음에 치료비까지 치료비를 이렇게 환불 받으시고 그다음에 보상금까지 보통은 받는데 근데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무보험일 경우에는 네. 알아두시면 좋은 게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상금을. 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누가 왔다라든지 아니면 차가 없는 사람이 친구 차를 빌려서 잠깐 타다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분은 자동차 보험, 본인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친구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 수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또 치료도 상대방 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보상금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1996년도에 네. 이 프로포지션 213라고 해서 프로포지션 213 요게 통과가 돼서 네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남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도 보상을 못 받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형평법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보상해주는 보험이 없으면 그 사람도 보상을 못 받게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전을 할 때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친구 차를 면허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친구 차를 잠깐 운전할 수가 있죠. 아니면 렌트카도 잠깐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험이 없이 운전을 하면 사고를 당했을 때야 당연히 내가 물어줘야 되겠지만 그 차에 보험이 딸려 있죠, 그죠? 보험이라는 게 자동차도 따라가고 사람도 따라가니까 두 가지를 다 커버합니다. 다 커버하니까 해당이 되는데 내가 잘못이 아니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차 수리비도 받고 치료비도 받지만 보상금은 받지 못한다. 이런 거. 네. 운전자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옆에 타고 있었는데 패신저로 타고 있을 때 내가 보험이 없다.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네. uninsured driver 보험이 없는 운전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시다가 동부에 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굳이 차가 필요 없어서 자동차도 없으니까 보험도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LA에 다시 왔을 때는 렌터카만 하신 거예요. 네. 렌터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동차 보험이 없으니까 그쵸. 본인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보상을 안 해주려고 내 보험 정보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저쪽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을 없어? 그러면 이제 치료비만 주고 차 수리만 해주고 더 이상 보상금 없는 거죠. 보통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면 교통사고 났을 때는 뭐 변호사 3분의 1, 병원 3분의 1, 본인 3분의 1 보상금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네. 내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 보험이 없었다. 그러면 이 보상금을 못 받으신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네. 될 그래도 거예요. 차 수리비와 치료비는 환불 받을 수 네, 있지만 그것은 보상금은 안 네. 된다. 그 이제 조금 법적인 용어로 네. 스페셜 데미지라 그래요. 스페셜 데미지는 캘큘레이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이 스페셜 데미지는 그 달러 표시하고 S가 달러 표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탁 나오는데 보상금을 저희가 제너럴 데미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pain and suffering 아프고 고생한 거는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제너럴 데미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보상을 못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렌터카도 사용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렌터카를 사용할 때 자동차 보험을 그러면 이렇게 따로 네, 구입을 해야 이것도 되나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렌터카를 하는데 보험을 또 들어야 되나요, 말아야 그쵸. 되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고민될 것 같아요. 이 보면 좋은 렌터카에서는 안 물어봐요. 딱 그 안 물어보 사라고 네.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네, 좋은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 있냐라고만 물어보고 조금 좀 이렇게 서비스가 좋지 않은 데는 보험을 사라고 이렇게 체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내가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 있다 그러면 굳이 렌터카 하실 때 보험을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 보험은 사람을 따라오기도 하고 이 차를 따라가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른 차를 운전해도 그 자동차 보험이 저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저를 커버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제 차를 친구한테 빌려줬을 때 그 친구가 제 보험에 이름이 들지 않았지만 이 차는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따라가고 차도 따라가니까 제가 이제 렌터카를 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이 렌터카를 따라오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만약에 자동차 커버리지 보험이 있으면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컬리전 커버리지라는 거예요. 네. 컬리전 커버리지. 근데 렌터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컬리전 커버리지가 없다 그러면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을 사야 되겠죠. 네. 컬리전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차를 수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차를 수리하려고 하는데 렌터카를 제가 그 컬리전 커버리지가 없으면 보험이 커버가 안 되니까 제가 돈을 뭐 다 낸다든지. 근데 보험에 렌터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차를 렌트하신 분이 그 수리비를 낼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험 커버리지를 꼭 사도록 강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예 렌트카를 빌려주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보험이 풀 커버리지다, 컬리전까지 다 있다고 하면 굳이 사실 필요가 없다. 네. 그렇지만 컬리전 커버리지가 없을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에서 사도록 강요하거나 아니면 렌터카를 빌려주는 것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익스클루디브 그 드라이버란 어떤 것일까요? 네. 네. 보험을 저희가 자동차 보험 들 때 인슈어드로 이렇게 뭐 부부가 같이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면 드라이버로 등록을 해놓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외에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특정인은 이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됩니다라고 익스클루디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뭐 차 운전 안 하니까 빼넣어도 된다라고 아예 딱 지정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운전자는 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커버리지를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은 차 자체를 운전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억울한 경우죠. 그래서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보면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안 해준다고 컬리전도 안 해주고 수리도 안 해준다라고 막 컴플레인 하시는데 보면 혹시나 해서 보면은 그 배우자분의 이름을 빼놓은 거예요. 이분은 차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빼달라고. 왜냐하면 운전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과거에 사고 기록이 있어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빼놓은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사고를 당해도 혜택을 못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커버가 됩니다. 보험 커버가 적용이 되네요. 예, 보험 적용이 네. 되고. 근데 이제 인슈어드라든지 드라이브로 지정이 안 되면 상대방 잘못인 경우에 보상금은 못 받지만 내 잘못으로 사고 났을 때는 아니면은 상대방 잘못으로 했을 때 차수리라든지 치료비는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두영 변호사님과 함께 뺑소니를 당했을 때 쫓아가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한인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에 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교통법 상해 레몬법을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어디로 상담 전화 드리면 될까요? 네, 213-700-3159, 예, 213-700-3159로 하시거나요. 기억하기 힘드시면 그냥 구글이나 이런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시면 정대용 변호사. 네,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정대용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